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우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결혼 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임신 소식을 들었으니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설 만큼 매 순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간절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예고 없이 갑작스레 찾아온 통증으로 응급실로 실려간 그날, 유산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울음을 꾹 참느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슬픔을 가만히 어루만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아직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워서 멍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중 초인종이 울렸어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자 시야에 들어온 얼굴은 신우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입술에는 선홍색 립스틱이 정성스레 발라져 있었어요. 거기다 양손에는 아이 둘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커다란 명품 로고가 박힌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명품 로고를 보이기에 무진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언니, 몸은 괜찮아요? 신우이가 밝은 톤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제가 명품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그 백을 흘끔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여전히 안 좋네요. 제 대답은 짧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이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계속 누워있는 건 몸에 오히려 안 좋아요. 아직도 많이 힘드네요. 제가 신우이의 얼굴을 힘겹게 바라봤지만 신우이의 눈동자는 아무 말도 닿지 않은 사람처럼 맴돌 뿐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신우이 입에서 기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다른 게 아니라 급한 약속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애들 좀 봐줘요.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제 상황 잘 알잖아요. 아직 몸도 회복이 덜 돼서 아이들 보는 건 무리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언니,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회복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친구는 유산하고 이틀 뒤부터 바로 활동했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집안에 짱 박혀 있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꾹 깨물었는데요. 제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우리 애들 순해서 힘들 것도 없고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듯이 언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봐주는 건 당연한 거죠. 진짜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이 명품백 사줬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짝퉁 아니냐고 해서 짝퉁 아닌 걸 직접 보여주고 와야 한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저번에도 돈 없다고 어머님께 돈 빌려갔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서 명품백을 산 거예요?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문득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신우이가 입을 삐죽이며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이건 남편이 사준 거라니까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짧게 잘라 말했어요. 암튼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 못 봐줄 것 같아요. 언니, 이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니까요. 아가씨, 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니까 애들 데리고 그만 가보세요.
언니, 나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애들 좀 봐줘요. 그러더니 두 아이를 현관 안에 밀어넣듯 들여보내놓고는 문을 닫고 순식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신우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할 만큼 말 그대로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녀와의 마찰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였는데요. 이제는 남은 일정만 잘 맞추면 된다고 안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갑자기 다급한 얼굴로 기막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큰일 났어. 어떡하지?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의 표정이 하도 심각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지연이 때문에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 아가씨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졌다니. 남편이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영 걔 때문에 진짜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어제는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다녀왔어. 뭐?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제서야 남편이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듯 짧게 내뱉었습니다. 이지영 그 인간이 임신했대. 뭐? 임신? 임신이라는 말을 듣던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요. 남편이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남자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지? 그 남자랑 결국 사고를 쳤대.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어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알지?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게 되더라고. 딱 보니까 그 아파트가 탐나서 그런 거 같더라니까.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결혼 얘기 나왔을 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우선 그 아파트에 살다가 지연이 결혼하면 나중에 팔아서 반반 나눠주신다고 했잖아.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우리는 신혼을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은 돈은 적금에 넣어놓고 되도록 빨리 돈을 모을 생각이었어요. 제 표정을 살피다가 남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지연이 불만이 장난 아니었거든. 그 아파트를 자기한테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가씨가 나를 볼 때마다 표정이 그랬던 거구나. 절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라니까. 암튼 아버지는 무조건 똑같이 나눠줄 거라고 화를 내셨거든.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임신했다고 발표를 하고는 모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지 뭐야. 혼전 임신이 무슨 유세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니까. 결국 엄마가 뒷목 잡고 쓰러지셨고 말이야. 남편이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다행히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는 것 같다고 했대. 진짜 살다 살다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은 처음이라니까. 신우이를 몇 번 만날 때마다 조금 유별나다 싶긴 했지만 그 정도로 철이었고 이기적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이후 말 그대로 대혼란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이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고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말에 약속된 장소에 나가보니 시어머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준이한테 대충 얘기 들었지? 아, 아가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연이 말이야. 지연이 때문에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목소리를 낮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체 전생에 나랑 무슨 악연이었길래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건지 모르겠다. 들어보면 엄마랑 딸은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이건 웬수도 이런 웬수가 없다니까.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그 목소리에 담긴 무력감이 제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현준이한테 말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고 난리지 뭐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손을 맞잡듯 탁자 위에 올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임신을 했잖니.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올 텐데 그걸 그냥 둘 수도 없고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니들 결혼식을 조금만 뒤로 밀어줄 수 있을까?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 아니겠니? 너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말끝이 떨렸고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만약 그때 당시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결혼을 미루라는 시기였다면 당연히 반감이 생겼겠지만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자책, 그리고 어쩌지 못하는 어머니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시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상의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사돈 두 분께도 정말 면목이 없구나. 내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잘 좀 전해주렴. 네, 어머님. 잘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시어머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찻잔 속에 미지근해져 버린 차만 남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께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님과의 대화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침착하게 설명했고 마지막에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조금 미뤄달라고 하셨어. 제 말을 듣고 계시던 두 분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돈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말이야. 한동안 말이 없던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뗐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부인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네.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얼마나 심란하시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결혼식을 조금 미루자고 하시는데 어떡할까? 고개를 숙이고 말하자 엄마가 입을 뗐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또다시 침묵이 흘렀고 곧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의 없이 막무가내로 그랬다면 당장 파혼하라고 했겠지만 사부인이 그렇게까지 미안해 하신다는데 연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럼 예약해둔 결혼식장에서 사돈 처녀가 먼저 결혼하는 거야? 급하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오면서 현준 씨랑 통화해봤는데 절대 연기 못한다고 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고 우선 내가 설득했어. 그 말을 끝으로 거실에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금세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두 분 다 말은 아꼈지만 마음속 복잡한 신경이
표정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결국 부모님 눈치를 보다가 겨우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걱정으로 인해 머릿속이 멍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신 소식에 급하게 진행된 결혼식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시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둘 다 벌어놓은 돈이 없다 보니 그 선택밖에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 일로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꼭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하셨지만 두 분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정중히 사양한 채 그동안 모은 돈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어요. 신혼집이 시누이 집에서 차로 20분가량 떨어져 있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그저 제 착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누이는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둘째를 임신했고 둘째 출산 후에는 몸이 좋지 않다며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자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셨는데요. 하필 그때쯤 시누이가 감기 몸살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연차를 내고 조카들을 돌본 사람은 저였어요.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분노를 터뜨렸고요. 이런 상황이면 매제가 연차를 내고 애들을 보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자 시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이는 출장 가야 된다니까. 그럼 출장을 취소했어야지. 오빠도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 시누이의 말투는 하소연보다는 울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해요. 그냥 내가 볼게요.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연차 내고 보는 건데 그냥 내가 회사에 연차 낼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괜찮아. 나는 그동안 오빠 애들도 몇 번 봐줘서 이제 좀 익숙하지만 자기는 애들 본 적 없잖아. 그럼 너무 힘들 거야. 아니,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남편이 말끝을 흐리며 정말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시누이는 마치 그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 결혼했으니까 세연이는 이제 우리 집 식구야. 그럼 조금씩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 순간 남편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넌 대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버럭 외쳤고 거실에는 또다시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자 시누이가 머리를 감싸지고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 지금 열이 엄청 많이 나고 정신이 혼미한데 자꾸 이럴 거야? 나 아프단 말이야. 내가 볼 테니까 그만해. 결국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날 연차를 낸 채 저는 집에서 조카들을 돌봤어요. 사실 시누이만 놓고 보면 정말 얄미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늘 당연하다는 듯 부탁을 했고 말끝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그런 말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시누이가 왜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에 대한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결혼하고 3년이 넘게 임신 소식이 없었지만 그 누구도 단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정 안 생기면 둘이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니들 일인데 우리한테 죄송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그렇게 시부모님은 항상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쌓여 있었기에 시누이의 행동이 조금 얄미워도
꾹 참고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흐르자 시부모님마저 신우이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그때부터 신우이가 은근슬쩍 주말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카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쯤이야 했지만 결국 그 선을 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유산 후 휴가를 내고 집에서 누워있던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조카들을 맡겼거든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쳐있다 보니 그날은 정말이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조카들은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그날도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던 제 곁으로 조카 수아가 다가왔어요. 아마도 신우이와의 대화를 엿드는 모양인지 그 작은 손으로 제 이마를 어루만지며 수아가 입을 뗐습니다. 많이 아파? 수아가 호 해줄까? 아냐, 괜찮아. 그리고 고마워. 억지로 대답을 했지만 그 순간 울컥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그런 저를 수아가 꼭 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슬프면 울어도 된다고 했어. 수아가 토닥토닥 해줄게. 철없는 신우이에게서 어떻게 그런 따뜻한 아이가 나왔을까? 순간 그런 의문이 스치면서 곧이어 초음파 사진 속의 아이 얼굴이 겹쳐 보였고 쏟아지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수아에게 위로를 받으며 잠시나마 안정을 찾아갔는데요. 평화도 잠시 곧 태풍이 몰아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 그동안 신경 쓸까봐 안아봤는데 현준이가 하는 말이 요즘 잘 먹지도 못한다고 하길래 와봤어. 내가 전복죽 좀 해왔어. 진짜 좋은 전복으로 골라서 만들어 왔으니까 얼른 들어가자. 저기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님의 팔을 붙잡았는데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수아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수아도 있어. 뭐야, 수아가 여기 왜 있어? 엄마 친구 만나러 저기 갔어. 할머니, 숙모 아파서 울었어. 그래서 수아가 아프지 마 호해주고 이렇게 안아줬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방에 가서 동생이랑 같이 놀고 있어. 응, 수아는 동생이랑 놀고 있을게. 수아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억눌러 오던 분노를 꾹 참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인간이 너한테 애들 맡기고 나간 거니? 아, 그게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오늘 이 인간 탈의몽댕이를 그냥. 시어머님이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얼마 뒤 시아버님과 남편까지 도착했어요. 곧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서방도 여기로 오라고 전화해라. 그렇게 신우이를 제외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신우이가 저녁 늦게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왔는데요.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긴 왜 있어? 거실에 모여 앉아있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간 지금껏 조용하시던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해졌는데요. 시아버님이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신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기에 저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무섭게 왜 그래? 신우이가 눈치를 보며 말을 흐리자 시아버님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하고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아니, 급해서 그랬어. 신우이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로 변명을 했지만 그 다음 말에서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듯이 새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급할 때는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 가족이 아니었으면 내가 맡겼겠어? 그 순간 시아버님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출가 외인? 출가 외인 맞잖아.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 말대로라면 너도 결혼했으니까 출가 외인인데 왜 내 식구한테 네 자식을 맡기고 난리야? 아니, 아빠,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조용히 하고 들어, 이 정신 나간 거사. 버럭하는 시아버님의 소리에 신우이가 움찔 놀라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너도 출가 외인이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나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결혼했으니 이제 정씨 집안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말대로 너도 출가 외인이잖아. 근데 감히 내 식구인 우리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 니들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가. 설마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그 집이 니들 집이야? 우리 집 사람인 내 며느리한테 줄 거니까 남의 집 식구인 니들은 당장 거기서 나가. 나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당장 집 알아봐. 아빠, 잘못했어.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시아버님의 팔을 붙잡았지만 시아버님이 냉정하게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출가 외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식구인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 한 달 안에 나가. 정서방 자네도 할 말 없지?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시아버님 입에서 나온 내 식구라는 말이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답니다. 신우이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불합리한 일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물론 네 입장에서야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까봐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버님. 너도 우리 자식이야. 나는 내 자식이 그러고 사는 꼴 절대 못 본다. 시아버님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님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저 모질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시아버님의 말과 시어머님의 사과는 제 안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눈물들을 말없이 다 녹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유산 이후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린 채 지냈는데요. 그 기억이 너무나도 아프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다독인 채 남편과 함께 운동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임신이 된 게 아니겠어요.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보며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는데요. 얼마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 쌍둥이라고 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부모님께 그 소식을 알렸고 두 분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큰 결심을 한 끝에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 뒤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르게 출산을 했지만 쌍둥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작고 따뜻한 숨결을 가슴에 안은 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출산 후에는 시어머님이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분주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네 말이야. 지방으로 내려간다지 뭐니. 네? 지방이요? 돈 모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긴 힘들겠지.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딱 잘라서 모른 척했다. 안 그랬다가는 더 망가질 것 같았거든. 애도 둘씩이나 있는데 부모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사돈 두 분이 상추 농사를 짓는데 그게 꽤 괜찮은가 보더라고. 정서방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와서 농사 배우라고 했다잖니. 농사 잘 지으면 나중에 집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내려간다더라고. 아가씨도 내려간다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체념만 눈치더라고. 어머님 아버님 마음 안 좋으시겠어요. 아니야. 오히려 잘 된 거지. 그렇게 고생도 해보고 해야 세상 물정도 알고 사람 마음도 아는 거지. 지연이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 이후 신우이는 지방에서 상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그곳에서 나름 잘 적응하고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며칠 전에는 그 상추를 한가득 담아 보내왔습니다. 상추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농사일을 하고 있을 신우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신우이가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